안녕하십니까. 마스크 포어더입니다. 어우, 연일 날씨가 매서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덥고, 어제는 애들 데리고 이제 애들 노는 그 동네 이제 무료 수영장이 있는데, 그때 제가 전에 영상에 올렸을 거예요. 그 서남몰 재생센터 갔는데, 이야, 너무 더워서 그냥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애기가 좀 작다 보니까 이제 물속에 빠질까봐 안전상 계속 따라다녔는데, 그게 뭐 한 1시간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 1시간 따라다니는 것도 사실 힘들긴 해요. 근데 날씨가 더우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거의 매일 휴가가 없으니까 저는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는데 오늘은 와이프도 가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좋긴 한데 여하튼 예. 그렇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라서 광복절이니까 특별히 광복절이랑 별로 관계없는 얘기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뭐 요즘 워낙 시끄럽잖아요. 뭐 서로 싸우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게 전 싫은데, 하여튼 그거보다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TVN에서 하는 벌거벗은 세계사를 되게 좋아해요. 다 보는 건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주제가 나올 때마다 보는 건데, 그냥 기존에 알던 상식이랑은 또 저도 모르는 내용도 볼 때도 있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데, 거기서 이제 싱가포르 리카뉴 총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카뉴 총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모로 그 사람은 뭐 박정희 대통령이랑 닮은 점도 많고 거의 독재를 하다시피 한 것도 맞고, 실제로 제가 싱가포르 사람들 만나봐도 뭐 재작년에 제가 그 네트워크 미팅을 갔는데, 싱가포르에서 온 회사의 어떤 젊은 여자분 두 분 되게 어려요. 20대? 뭐 30대? 사실 나이 묻는 게 여성분한테 실례라서 뭐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고 모르긴 한데 되게 젊었어요. 하여튼 저보다 당연히 어렸죠. 젊은 친구 이제 두 명이 왔는데, 직원이죠. 저 매니저급도 아닌데, 보통 이제 그런 미팅에는 매니저급이 많이 오는데, 그 매니저급이 오면은 직원이랑 같이 오던가 하는데 직원들끼리는 많이 안 오는데 직원이 왔더라고요. 하여튼 싱가포르 회사였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개인적으로 난 리카노 총리를 존경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그런 독재자를 어떻게 존경할 수 있냐고. 싱가포르에 자유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기분 나쁘게 했으면 내 개인적인 생각, 그건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싱가포르이 발전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유를 억압했고, 또 지금까지도 이제 리카노 총리 가족들이 사실 싱가포르는 다 해먹는다고 봐도 돼요. 그건 팩트고, 그만큼 이제 문제도 많았죠. 논란이 있는 인물인데, 뭐 여하튼 뭐 좋고 싫어하는 분도 있으니까, 뭐 저는 이렇게 뭐 무조건 이분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것보다도 객관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사실상 쫓겨났잖아요. 그 연방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이제 말레이시아는 영국 식민지였고 옛날에. 그랬는데 사실 그 말라카 해협 자체도, 거기서 이제 싱가포르 항 자체도 영국인들이 개발한 것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커졌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가 이제 모산티에스를 싱가포르 항에서 거의 한 전 세계 물동량의 한 30% 이상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TS 비용을 저희가 싱가포르 항에 내잖아요. 그것만 해도 국부 창출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런 걸 다 세팅해 놓은 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리카넬 총리 정부고, 또 하나는 이제 싱가포르이 그런 거 외화 유치나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결제하거나 그런 결제 시스템을 보면은 싱가포르로 결제가 되는 게 아마 많은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이 어떤 국제 무역이나 아니면 무역 대금이라던가, 아니면 뭐 B2B 비즈니스 그 대금 같은 거 결제를 싱가포르로 많이 유도를 하는 그런 인프라를 잘 깔아놨다는 거죠. 그런 인프라를 잘 깔아놓는다는 게 결국은 세금 안 내게 하는 거거든요. 무세금, 무관세. 실제로 뭐 저도 싱가포르 가봤지만 가보신 분들은 너무 깨끗해요. 근데 너무 덥긴 해요. 그래서 싫은데 너무 깨끗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세팅을 일칸 총리 때 다 해놔서, 그런 게 이제 아마 우리나라 뭐 박정희 대통령 경부고속도로 깔고 그때 그런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한 그런 거랑 비교가 많이 되는데, 사실 뭐 다른 인물이죠. 다른 인물인데 이제 굳이 비교를 하려니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랑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인물이고, 어쨌든 뭐 한 명은 군인이었고 한 명은 군인도 아니었고, 리카드 총리는 아마 제가 알기로 변호사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공부하고 변호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엘리트죠 당연히. 근데 그래서 싱가포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이제 네트워크나 이런 해외 파트너 미팅이나 그런 걸 많이 가보면 뭐 사실 다 영어로 대화를 하지만 저도 영어 못해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영국 사람들이 오는 진짜 걔네들 영어가 있고, 또 우리가 쓰는 그 영미권이 아닌 나라들,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쓰는 또 영어가 또 있고 그래요. 사실 뭐 콩글리시죠, 우리가 말하는. 그런데 말은 통해요. 통하는데 네트워크나 그런 미팅을 가보면 그 이 네트워크 장사는 아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포워딩 회사들한테 이제 일정 부분 회원료를 받고 그 사람들끼리 이제 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해서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그거를 이제 주선해주고 도와주는, 그게 일종의 네트워크잖아요. 그거를 사실은 뭐 지금 아시겠지만 WCA나 그런 처음에 시작한 국가가 사실상 미국이에요. 미국이랑 영국인데 걔네들이 그런 걸 먼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은 사실 이게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뭐 역사 얘기를 좀 죄송한데, 옛날에야 뭐 근대화 전에는 중국이 사실상 세계의 중심이었죠. GDP도 제일 컸고. 근데 이제 영미권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이 이제 식민지배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땅을 넓히고 식민지배 하면서 다 공격했잖아요. 사실상 뭐 식민지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남의 나라 그냥 있는 거 침범하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했으니까 억울한 건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걸 침략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지금까지 사과 안 하고. 어쨌든 그런 어떤 이제 그거를 헤게몬이라고 하는데, 주도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주도권이 어느 순간부터 몇백 년 전부터 이제 서양이 주기 시작했잖아요. 뭐 산업혁명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언어도 영어를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산업이나 체제가, 뭐 이런 물류 체제도 그래요. 사실 뭐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이아타 아시잖아요. 아이아타가 그게,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인터내셔널 에이비에이션 뭐였죠? 아이아타 트랜스포테이션 어소시에이션일 거예요. 아마 이게 국제항공운송기구의 약자예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본사가 몬트리올에 있어요. 캐나다 몬트리올인가 밴쿠버에 있는데, 결국은 항공운송을 관장하고 담당하는 책임 부서는,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권력기관은 영미권 캐나다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LMS라고 아마 알고, LMS인가 IMS인가 SMS인가 하여튼 영국 해사기구란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뭘 하는 거냐 하면은 저유형 활증료라던가 어느 이슈되는 해상 운반에 있어서, 해상 운송에 있어서 모든 관할하는 체인 기관은 영국에 있어요. 권력기관이죠.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를 처음 개발한 나라도 미국이에요. 1950년대에. 컨테이너란 것 자체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아시겠지만. 타이타닉 같은 영화 보시면 그냥 뻘크루시 다 실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것처럼 운송이나 이런 어떤 운송 기반이나 운송 인프라, 운송 생태계를 만든 나라들이 다 영미권이에요. 소위 말해 옛날에 식민지배 했던 나라들이죠. 당연히 생태계를 걔네들이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같은 후발주자들은 그 생태계 안에서 걔네들이 만든 법칙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비에 찍는 거 대한민국이 뭐가 있겠어요. 다 서양에서 하던 거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엔 포워딩 배우신 분들이 했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냐면 BL의 생집 다 영어로 써져 있으니까. 요즘이야 워낙 우리나라 대학 졸업률이 높고 그러니까 영어 웬만큼 다 하지만, 옛날에 5, 60년대에 영어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BL에 다 영어로 나왔고, 그러니까 옛날에 배우신 분들이 했다는 게 그 얘기예요. 포워딩이.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헤게몬이라던가 물류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라는 규칙을 만든 게 서양의 나라들이거든요. 서구권. 그러다 보니까 걔들이 헤게몬을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장사도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사하는 게 결국 그거거든요. 회원료 1년에 뭐 요즘은 워낙 네트워크가 많아지고, 중국발 네트워크도 워낙 많아서 요즘은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다 경쟁하잖아요. 뭐든지. 중국도 워낙 강대국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생성된 네트워크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입김이 좀 세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중심이 다 미국 중심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가면은 아시겠지만 사실 영미권 애들끼리 놀고 아시아권 애들끼리 놀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중국이 워낙 세지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 중심으로 부르는 그런 어떤 세력, 그런 것도 생겼죠. 좀 웃긴 얘기지만 저도 그러려고 하고. 왜냐면 워낙 중국이 일도 많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야 이리 붙든 저리 붙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양쪽에 다 붙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딴 얘기고 이거는. 하여튼 네트워크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미권에서 다 시작을 하게 된 거고, 또 걔네들이 자기네 언어다 보니까 편해요. 하기도 네트워크 장사 하기도 편하고. 저도 네트워크 장사 한번 해볼까 그 생각 옛날에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 계산으로 회원당 1년 회비만, 옛날엔 더 비쌌지만 요즘은 뭐 1000불도 있고 막 더 싸게도 하더라고요. 뭐 디스카운트도 해주고. 근데 한 2000불만 매년 받아도 회원국이 뭐 포딩에서 10개, 열나라에서 10개 나온다 치면 단순 계산으로 2만 불이잖아 1년에. 단순 계산이지만 자기도 뭐 직원 고용하고 해서 써야 되겠지만 장사 꽤 돼요. 그래서 대충 두들겨 보면 1년에 몇 억 벌 수 있더라고요. 그냥 너무 단순 계산으로. 그래서 한번 해볼까 옛날에 생각했었는데 그냥 영업이나 똑바로 하자. 그래서 바로 관뒀죠. 생각해서 관뒀죠. 게을러가지고. 근데 하여튼 네트워크 장사도 잘만 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포딩, 네트워크 장사라는 건 결국 포딩 회사들한테 빨대 꽂고 하는 거니까. 근데 물론 요즘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저도 막 메일 엄청 오고 광고 메일 오고 심지어 자기 네트워크 가입하라고 전화 온 적도 있어요. 인도 쪽 어디 네트워크인데 인도 애들도 되게 영업 공격적으로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워낙 네트워크도 경쟁이 치열해져서 조금 뭐 뒤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잘하면 충분히 수익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또 네트워크를 했는지, 하여튼 싱가포르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싱가포르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부를 많이 창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나라가 도시국가고 뭐 생산 기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금융, 무역이라던가 뭐 그런 걸로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싱가포르도 뭐 리카노 총리랑 훌륭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전에 이미 영국이 싱가포르 항구 자체를 세팅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쪽으로 지나가게끔 그렇게 해놓은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그램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거죠. 이제 옛날에 영국에서 그 유럽에서 이렇게 배가 올 때, 아시아로 올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뭐야 홍해 사태 때문에 희망봉으로 돌아와서 물류비가 엄청 드네, 많네, 2주 3주 걸리네 그랬었잖아요. 요즘은 많이 풀렸지만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희망봉으로 돌아오는 루트밖에 몰랐는데 결국은 수에즈 운하라는 게 생기면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2주에서 3주 이상을 단축할 수 있었다는 거죠. 2달이었나? 하여튼 2주에서 3주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해협 자체를 이쪽 인도 쪽 해협을 안 쓰고, 거기가 무슨 해협인지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항구를 더 쓰게 됐다, 말라카 해협 쪽에. 그런 얘기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서. 그것도 맞는 얘기고, 그게 이제 결정적인 그 루트가 된 거죠.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고, 하여튼 싱가포르로 저희가 TS 비용으로 지불하는 비용들이 각 선사들이나 이런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게 또 국부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그걸 다 세팅을 해놓은 거고 그 양반이 그렇게 된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뭐 정치적인 얘기나 그런 건 안 하도록 하려고 해요. 뭐 그런 거는 사람 보는 분들마다 다 취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싱가포르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전 너무 더워서 싫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싫은데, 일단은 너무 자유가 없는 것도 맞아요. 사람이 좀 자유가 있어야지만, 언론이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언론 순위, 자유 순위가 떨어지는 걸로 객관적으로 그런 걸 또 매기는 기관들도 다 서구권 언론이긴 하지만 지들이나 잘하지 왜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있고, 헤게모니를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류를 하는 것 자체도 그냥, 저는 항상 그래요. 이렇게 저도 어릴 때는, 나이 어리고 그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거든요. 뭐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표현들이 기분 나쁘신 표현인지 될 수 있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배경이나 그런 거 알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BL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저는 신입 때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BL 뒤에, 항공 BL 뒤에 영어로 막 주저주저 써져 있는 거 읽어보라고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배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게 배상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스위스 프랑인가로 배상될 거예요 아마. 그 기준으로 해서 키로당. 왜냐하면은 항공 사고가 났을 때 무한 배상을 하면 항공사는 다 망합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항공 사고 나면 웬만한 항공사 못 버텨요. 왜? 워낙 이 소비자들 인권이 세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항공사들도 자기네들이 어떤 미니멈 보상책으로 배상을 해준다는 거죠. 무한 배상이 안 된다, 뭐 다 그런 내용이고, BL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찍혀 있는 거고, 해상비에도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합니다. 뭐 그런 약관들이 엄청 많아요. 코딱지만하게 써져 있어서 저도 안 봤는데, 그래도 그때 신입 때 한번 본 게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건 되더라고. 그런 거고, 그런 기반이나 그런 게 다 서양 애들이 세팅을 해놓은 거고, 항로나 그런 것도 당연히 다 그렇죠. 적화보험도 그렇고, 보험도 옛날에 영국에서 뭐 상강무역하고 그럴 때 다 세팅을 해놓은 거라서 그런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고, 그런 걸 이제 우리 선배 뭐 물류 1세대나 포딩 1세대 분들은 그래도 배우신 분들이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영어로 된 걸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거고, 지금이야 뭐 포딩 업계가 뭐 월급이 짜네 마네 그래가지고 뭐 찬밥 신세? 뭐 찬밥 신세 그런 거,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처음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 세팅 자체를 이제 서구권 나라들이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생태계에 맞게 하려면 자기네들 언어인 영어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해봤는데, 그 싱가포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마스크 보여드렸습니다.